코로나19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다가오는 첫 번째 여름.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즐거운 여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안전입니다. 물놀이 안전, 식중독 등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염내과 장현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뭔가요? 지금 날이 너무 좋으니까 네. 예, 증산도 가시고 산호들로 가실 때 예, 숲을 속에 숨어 있는 진드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드기요? 네, 진드기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예, 사람을 좀 죽일 수도 있는 예전에 살인 진드기라고 하는 아. 예, 그런 좀 무시무시한 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진드기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2013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네. 이제 처음 발병이 보고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처음 질환이 보고되다 보니까 사망률이 거의 60%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놀라운 예, 질환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거의 치사율이 한 보고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2에서 한 45% 정도, 평균 한 2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드기가 다 그 위험한 질환을 옮기는 건 아니고요. 네. 일부 이제 그 SFTS 바이러스라는 걸 갖고 있는 진드기만이 그 병을 옮길 수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진드기는 전체 진드기의 0.5%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위험한 네. 것은 아닙니다. 아, 이렇게 또 소리를 들으니까 또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이 진드기에 물렸을 때 어떻게 알고 처치를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진드기에 이제 물리면은 이 진드기가 그러니까 어린 유충부터 성충까지 다 네. 사람을 흡혈할 수 있는데요. 한 번 붙으면 꽤 장시간 동안, 그러니까 몇 시간부터 며칠에 걸쳐서 흡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쉽사리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네. 발견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진드기는 작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눈에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예.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는데요. 흡혈을 하게 되면 이게 점점 통통해집니다. 피를 예. 빨아먹고 네, 그래서 커지는 거군요. 처음에는 작은 점으로 오인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도 참 침침하시고 맞아요. 감각이 별로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서 보호자분들이 발견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발견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잡아서 떼어낼 수도 있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거 떼어내는 것도 약간의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 요령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드기 자료화면 나가겠지만은 예, 머리 이렇게 배 쪽을 자꾸 띄면은 머리 부분은 피부에 박힌 채로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 쪽을 꼭 잡고 잘 떼어내셔야 되고요. 그게 힘드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은 잘 떼어드릴 수 있습니다. 징그러워서 일단 손톱으로 못 잡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잘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네. 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또 봤을 때 간지러워서 잡아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좀 나타나는 편일까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리고 나면은 알레르기양 반응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SF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들 중에서도 네. 한 30% 정도는 진드기에 물린 흔적조차 없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반려동물이 만약에 진드기에 감염되면은 그것을 또 사람이랑 같이 생활하면은 옮길 수도 있지 않나요? SFTS 바이러스도 네.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강아지나 개에 붙어 있던 진드기가 또 사람을 흡혈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강아지라든지 같이 키우는 개한테도 진드기가 붙지 않도록 예방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안전 수칙은 어떻게 될까요? 맨살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그래서 진드기가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항상 네. 나시티라든지 그런 거는 이렇게 등산 가실 때 저희 감염내과 의사들은 절대 입지 않습니다. 네. 산길 가실 때 이 사이드로 가시면은 숲을하고 많이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진드기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세요. 항상 가운데로. 가운데로. 네, 군자는 대로행 가운데로 가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직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풀에 들어가셔서 아무데나 앉으시면 안 되고 항상 돗자리라든지 미리 준비해 가신 방석을 깔고 안전하게
피크닉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야외 활동으로 방송을 좀 가야 되는데 한번 점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여며야 되는데 이렇게 긴 소매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여며질 수 있는 것이 좋고요. 예, 바지도 이렇게 긴 옷은 좋은데 네. 예, 펄럭이지 않고 여며질 수 있어야 되고 신발도 발등을 완전히 덮을 수 있고 예, 네. 양발도 예, 목이 올라와서 완전히 여며질 수 있고 되도록이면 챙이 긴 모자를 예, 사용하시는 모자까지. 것이 예, 좋습니다. 아 그러면 점수는 점수는 치마를 입고 산에 가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자 교수님 이거 보시면 제가 벌레 퇴치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야외 활동하면 일단 요거는 좀 뿌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예방이 좀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약국이라든지 마트에 가시면은 진드기 퇴치제를 예, 시판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야외 활동 하시기 전에 네. 예, 진드기 퇴치제를 미리 몸에 뿌리고 가시면은 예,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진드기 그 시판되고 있는 진드기 퇴치제라든지 벌레 퇴치제마다 사용 가능한 연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용도 따로 있고요, 성인용 따로 있고 작용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용 시간을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자기가 등산하는 시간이 6시간인데 작용 시간이 만약에 3시간이다. 그러면 3시간 후에 한 번 더 뿌려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시고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안전한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시간에 알맞게 잘 뿌려서 안전한 야외 활동으로 바로 슝 가면 되는 거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진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예방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 이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하게 이렇게 퇴치제까지 함께 챙겨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두세 번째로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여름은 부디 안전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모두 건강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